갈게요. 여러분들 지난주 강의를 다 잘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이제 종강까지의 강의 일정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올려드렸던 그 구글 시트 보시면은 이제 그 뭐 휴강을 했던 주는 다 빼고 또 뭐 프리 클래스 없었던 주 포스트 클래스 없었던 주 다 빼고 이제 딱 우리 했던 그 강의 계획만 남겨놨어요. 뭐 그리고 출석 체크 언제 했고 언제는 안 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첫 주차에는 정정 기간은 출석 안 했고 뭐 문제 있었던 주, 뭐 녹화 강의로 대체했던 주 이런 것도 다 여기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사전 강의 사전 강의로 체인롤 하고 뉴럴 네트워크 좀 인트로덕션을 했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랑 백 프로파게이션을 조금 자세하게 너무 좀 급하게 지나가지 않고 하려고 여기 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랑 엔트로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 강의 오늘 강의를 하나를 뺐고, 그리고 다음 이번 주 수요일 강의에 백 프로파게이션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번 오늘도 좀 시간이 되면은 백 프로파게이션 조금 하고 끝낼 거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차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랑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하고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사전 강의로 이미지의 컨볼루션이 뭔지를 조금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랑 다음 주 수요일에 CNN, RNN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나 요때 낼 것 같아요. 근데 숙제를 보통 내면은 요렇게 냈었죠. 마지막 수업 끝나고 2주를 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까지 하면은 너무 길잖아요. 특히 종강하고 성적 입력기가 막 이럴 때까지여가지고 요거는 조금 짧게 한 주 반 정도 해서 6월 11일까지 하는 숙제를 마지막 숙제로 해서 끝낼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다다음 주 월요일이 되죠. 그때 이제 기말고사 대비해서 저번처럼 그 전체 뭐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보고 끝낼 것 같습니다. 요게 우리 강의 끝입니다. 요렇게 해서 끝낼 거고요. 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아, 이거 되게 좀 이번 학기 수업 되게 좀 어렵기도 어렵고 할 것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다들 뭐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열심히 해서 끝내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띄우고, 요거가 왜 안 뜨지? 네, 요거를 띄우고 시작할게요. 그 지난 시간에 뉴럴 네트워크 좀 간단하게 봤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그리고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엔트로피. 요게 그 뉴럴 네트워크의 코스트 펑션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게 좀 확률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백 프로파게이션을 조금 하고 끝낼게요. 한번 가봅시다. 요거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그것보다는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요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음, 이제 뭐 어떤 뉴런의 출력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A라고 해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합시다. 노테이션을 다룰 거예요. 노테이션.
그 뭐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백 프로파게이션 할 건데 노테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다지고 갈게요. 그리고 웨이티드 썸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Z라고 할게요. 요 그림을 설명할 겁니다. 요 그림. 근데 요 그림이 일단 A, Z, 뭐 W 요런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의 위 첨자 아래 첨자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웨이티드 썸을 구할 때 곱해지는 웨이트가 있죠. 요거를 W로 쓸 거예요. W로 쓸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L-1번째 레이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L번째 레이어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L번째 레이어에는 뉴런이 몇 개가 있냐면은 ML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내의 뉴런의 개수는 라지 M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L번째 레이어니까 ML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애를 볼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Z, K 이렇게 쓸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뉴런이 지금 여기가 L번째 레이어예요. L번째 레이어 중에서 요거가 L번째 레이어의 K번째 뉴런을 말하는 거예요. 뉴런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총 라지 M개만큼 있다고 했죠. 여기 라지 M으로 끝나잖아요. 라지 M개가 있는데 그 중에 K번째라는 뜻으로 여기 아래 첨자 K를 썼고 얘가 지금 속하는 레이어를 위 첨자 L로 쓴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까 Z는 웨이티드 썸이고 A는 이제 뉴런의 출력 값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사이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거죠. 그쵸?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요렇게 생긴 거죠. 근데 조금 복잡하게 하면은 L번째 레이어의 K번째 뉴런에 대해서 L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거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같은 뉴런의 웨이티드 썸을 이제 입력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L번째 레이어의 K번째 뉴런의 웨이티드 썸을 L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나오는 아웃풋이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쵸? 어쨌든 K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한테 영향을 주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의 모든 출력들이 얘한테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뉴런의 아웃풋, 두 번째 뉴런의 아웃풋, 뭐 세 번째 뉴런의 아웃풋부터 해서 마지막 뉴런은 얘가 되죠. 뉴런의 개수가 라지 M개였으니까요. 라지 M개고 아래 첨자로는 L-1번째 레이어니까 라지 M에 아래 첨자 L-1이 들어간 거죠. 요런 출력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출력들이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의 모든 출력은 이거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죠. 바이어스 텀이 하나 더 있죠. 뭐 A 0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1 이렇게 써도 되죠. 바이어스를 나타내기 위한 기본적으로 하나의 유닛을 갖고 있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다 영향을 줘요. 다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은 각각의 아웃풋으로부터 들어오는 웨이트가 다르죠. 웨이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W L-1로 L로 했구나.
L, 그러니까 여기는 위 첨자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는 레이어를 위에다 쓴 거고, 여기 아래 첨자는 두 개를 쓸 건데, 앞에다가는 도착하는 뉴런, 그러니까 여기 요거죠, 요거. 우리가 지금 K번째 뉴런에 도착하잖아요. 그쵸? L번째 레이어에 K번째 뉴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출발점은 어디예요? 지금 0번에서 출발했죠. 0번에서 출발했죠. 그쵸? 요거는 사실 뭐 요거니까 요거 당연히 자동적으로 L-1로 되겠죠. 요렇게. 마찬가지로 K1 L이 될 거죠. K2의 L이 될 거예요. K3의 L이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되겠죠. 조금 복잡하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그때 우리가 이거를 뭐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이어에 출력들이 이제 1, 뭐 9, 마이너스 4, 3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때 M1은 뭐 3이 되겠죠. 여기 바이어스 텀을 제외하고 뉴런이 3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는 3이 될 거예요. 요게 그러면은 요게 되겠죠. 요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레이어를 한번 해봅시다. 웨이티드 썸이죠. 여기는 뭐 일단 Z로 쓸게요.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뉴런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 첫 번째 뉴런에, 그러니까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에 미치는 영향들, 웨이트가 4개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뉴런에 미치는 영향도 4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뭐 여기가 뭐 5, 마이너스 1, 3, 2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W2에 요거는 얼마일까요? 요거는 5, 마이너스 1, 3, 2 중에 뭐일 것 같아요? 뭘까요? 채팅에 써도 좋고. 한 명, 두 명. 그쵸, 5겠죠? 5. 왜 그래요? 두 번째 레이어에 첫 번째 뉴런으로 도착을 하되 출발점은 0번이 돼야겠죠? 여기 얘가 사실 요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파란색에도 웨이트를 한번 써볼게요. 뭐 4, 10, 마이너스 2, 6 요런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뭐 W 요거는 얼마일까요? 요거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0이 되죠. 그쵸? 다시 한번 도착지는 여기니까 여기가 도착지가 되어야 되고 출발지는 어디다? 얘여야 된다 가 되죠. 마지막으로 요거는 뭘까요? 그쵸, 6이죠. 아,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가 도착지고 출발지는 여기가 돼야 되죠. 네, 요런 노테이션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행렬로도 나타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이렇게 써볼까요? Z2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Z에다가는 얘랑 얘를 모아서, 그러니까 요거 요 두 값을 모아서 벡터 하나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4바이 아니 2바이 4의 매트릭스가 하나 나올 거고, 여기에 3까지였죠. 그쵸? 요렇게 되는 행렬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들어가는 값들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이 첫 번째 줄이랑 요 컬럼 벡터가 곱해져서 요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 도착지는 다 여기고, 출발지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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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개의 값을 요렇게 가로 방향으로 쭉 넣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얘를 계산하는 행렬을 하나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요거를 곱해서 얘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도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었던 이 값들을 가지고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 40-26 요렇게 된 행렬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앞에 레이어의 모든 출력 값을 하나의 벡터로 모아 놓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레이어의 웨이티드 썸을 한 번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이해되세요? 요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사실 ml 바이 ml-1 플러스 1이 됐죠. 그쵸? 왜냐면은 오른쪽에는 요거만큼의 출력들이 있잖아요. 요 바이어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1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행렬의 잠깐만, 행렬의 왼쪽에는 결국 출력으로는 ml개만큼이 나와야 되니까 요 행렬의 사이즈는 자연스럽게 요렇게 결정이 되겠죠. 좀 와닿으시나요? 그때 요거를 조금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요렇게 하면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죠? 어쨌든 그러면 노테이션은 요렇게 됐고, 그럼 요거는 예시로 해본 거였으니까 여기다가 잠깐 넣을게요. 아이고, 너는 잠깐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 웨이티드 썸이 아니라 이제 출력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요게 시그마 2, 요거는 2승이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겠죠. 제곱이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 노테이션을 따르면 요거를 해서 요걸로 바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바뀌겠죠. 아니면 요것도 한 번에 벡터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나타냈듯이 이제 A2도 뭐 시그마 2에 Z2 요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냥 이거는 그냥
벡터의 각각의 자리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은 다음에 결과값을 A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레이어 하나는 요렇게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단계랑 그거를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적용을 하는 단계 두 단계로 나뉘잖아요. 그거를 딱 요 두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웨이티드 썸 구하는 단계 그리고 그 결과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는 단계 이렇게 딱 두 단계로 나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레이어의 출력 값도 이렇게 값이 4개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웨이티드 썸 값도 실제로 구할 수 있죠. 지금 뭐 계산을 해보면 구할 수 있고 또 액티베이션 펑션만 정해지면은 이제 출력 값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은 다시 다음 레이어의 요 부분으로 바뀌죠. 그쵸? 그래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요 그림은 그 노테이션을 아주 일반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가 L-1번째 레이어죠. 그리고 여기가 L번째 레이어의 K번째 뉴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고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다 똑같이 물론 다른 웨이트를 가지고 어쨌든 곱해지지만 다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 첨자 아래 첨자 좀 익숙해지셨을까요? 익숙해져야 돼요. 요거 우리가 노테이션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편하려고 쓰는 겁니다. 이게 어려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익숙해져 놓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딱 요 웨이트가 뭐 요렇게 딱 뭐 나왔을 때 요 웨이트는 L-1번째의 J번째 뉴런에서 출발을 해서 L번째 레이어의 K번째 뉴런으로 도착하는 웨이트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쓴 거예요. 다 규칙이 있죠. 여기 위첨자에는 어떤 레이어에 속하는지를 쓰고 여기 밑에 점자에는 뭐 출발지에서 도착지를 쓰는 뭐 그런 식으로 뭐 약속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요거 그러면 아시겠죠? 그렇고 여기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웨이티드 썸을 하나의 뉴런에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웨이티드 썸을 전체 뉴런에서 한 번에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딱 하나의 뉴런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의 뉴런이고 요거는 이번 레이어 전부 다를 한 번에 표현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간단한 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액티베이션 펑션 하나의 뉴런에서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벡터를 이용을 하면은 전체 레이어에서의 값들을 다 모아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여기에 있는 거 다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어요. 알 거라 믿습니다. 넘어갈 거고 우리가 코스트 펑션으로는 뭘 정의를 하냐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 YK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Z에서 Y를 구하는구나. 여기 보면은 여기가 그러면 마지막 레이어 그러니까 L번째 레이어 걔의 웨이티드 썸을 나타내죠.
근데 왜 Z로 구하지? A로 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하죠?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마지막 레이어의 출력이에요. 최종적인 출력이 Z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지난번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든다고 했죠. 뭐 그 전체 출력 값을 합쳐가지고 나누면은 우리가 확률값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1이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요것도 이제 최종 출력을 담당하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세요. 최종 출력 레이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요 YK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비슷해요. 소프트맥스랑 비슷하게. 이게 소프트맥스인가? 조금 헷갈리네. 이거 제가 나중에 확실하게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Z 값들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더한 걸로 각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Y 값들 전부 다 합치면 1이 되는 거죠. 전부 다 합치면 1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결국 일종의 확률값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3 클래스 문제다. 그러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맨 마지막에는 Z1, Z2, Z3이라는 값이 나왔다 쳐요. 요것도 뭐 또 한번 해봅시다. 뭐 10, 뭐 50, 100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이제 Y1, Y2, Y3라는 최종 출력 값을 줄 거예요. 최종 출력 값을 어떻게 줄 거냐면은 얘는 익스포넨셜 분의 익스포넨셜 10 더하기 익스포넨셜 50 더하기 익스포넨셜 100. 마찬가지로 얘는 익스포넨셜 50 요거 똑같은 거 요거요. 요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익스포넨셜 100.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여기 들어가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값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근데 요거를 뭐에다가 대응을 시킨다? 그러니까 Z를 가지고 Y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요거고, Z를 가지고 Y를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각각을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제 첫 번째 클래스 1 확률, 두 번째 클래스 1 확률, 세 번째 클래스 1 확률. 그쵸? 결국에는 세 개 중에 하나에 속할 거고, 요게 약간 잘렸네요. 결국엔 세 개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요 세 개의 값을 합쳐서 항상 1이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0.1, 뭐 여기서 0.2, 0.7 요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항상 합이 1이 되고 우리는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선택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y값, 출력 y값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y라는 벡터는 0.1, 0.2, 0.7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때 우리의 타겟 밸류는 우리가 원 오브 k 코딩을 써서 0 아니면 1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두 개 사이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t 뭐 j 로그 yj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1이에요. 0일 때는 상관없고 1일 때만 튀어나오겠죠. 1일 때만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t 로그 y 요렇게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값만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는 날아갈 거고 요 값만 튀어나올 거예요. 요 값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는 뜻은 지금 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타겟 밸류가 001이니까 요 샘플은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라운드 트루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코스트를 구할 때 요 값만 튀어나와서 얘를 구해보면은 얘만 나오겠죠. 그쵸? 얘만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값을 잠깐만 크로스 엔트로피 이게 미니마이즈인가? 그쵸? 이 값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이 값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우리가 로그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죠. 1까지 0에서 1 사이에 요렇게 정의가 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는 함수예요.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x고 여기 y축이 마이너스 로그일 때 x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으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런 타겟 밸류에 대해서 요런 코스트가 미니마이즈가 되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면 0, 0, 1이 나왔을 때 미니마이즈가 돼요. 그쵸? 보세요. 요 값만 살아나간다고 했어요. 여기 값만 살아나간다고 했죠. 그쵸? 0이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원 오브 K 코딩이니까 0 아니면 1인데 0인 부분은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고 1인 부분만 살아나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가냐면은 마이너스 로그 x로 살아나가는데 그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니마이즈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타겟 밸류가 001인 경우에는 요 y도 001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그때가 미니마이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 한 가지 예를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시그마 J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숫자만큼에 대한 그거죠. 썸메이션이죠. 그리고 하나 더 붙는 게 이제 샘플에 대한 썸메이션, 전체 샘플에 대한 썸도 하나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생기잖아요. 요거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뜻은 사실 뭐냐면요.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y를 t랑 유사하게 만들어 주세요예요. 예를 들어서 타겟 밸류를 모아놓은 값들이 뭐 0, 0, 1, 3 클래스라고 해봅시다. 뭐 1, 0, 0, 0, 1, 0, 0, 1, 0, 막 요런 값들이 이제 라지 n개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라지 n개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샘플 x를 넣었을 때 샘플 x를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y 값도 언제가 미니마이즈냐면요.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올 때가 이렇게 t랑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 만드는 요렇게 요 두 개가 똑같을 때 미니마이즈가 되는 코스트가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y라는 것도 이게 노멀라이즈를 함으로써 이 각각의 줄이 일종의 확률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합쳐서 1이 되는 값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확률처럼 표현이 돼요. 뭐 이번 샘플이 어떤 클래스에 속할 확률 값이 들어있는 어떤 벡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완전 딱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진 확률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클래스의 확률이 1이야. 무조건 세 번째 클래스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y 값을 마치 얘처럼 만들어줘 라는 뜻이거든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해달라는 거는.
y 값을 t 값처럼 만들어줘. 그쵸? 완전 100% 완벽한 디시전을 내리게 해줘 라는 말이에요.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45분까지 쉬고 그 다음에 한번 엔트로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45분까지만 쉴게요. 아, 그나저나 F1 보는 사람 없어요? 어제 아주 재밌는 경기가 있었는데. 네, 재밌었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가 어떤 경우에 최소가 되는지를 잠깐 예를 들어봤어요. 근데 엔트로피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요렇게 그냥 요런 값이 나오도록 정의가 된 어떤 그게 아니라 확률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엔트로피라는 게. 그래서 그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어진 확률 분포 뭐 px가 있다고 합시다. 뭐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확률 분포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정의할 수 있죠. 평균이 어떻게 정의되죠?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게 뭐 probability mass function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 경우에는 이거 확률 분포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뭐 probability mass function p 아니면은 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가 있다고 하면은 요렇게 구하면 되죠. 그냥 이거는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확률 분포가 뭐 요렇게 생겼을 때 뭐 평균을 구해보면은 뭐 여기가 딱 뭐 하여튼 요렇게 구할 수 있죠. 요게 뭐 일종의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뭐 정의가 되는 어떤 대표값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면은 이게 뭐 그냥 뭐 어떤 값이 어떤 확률로 존재할 그거를 어떤 존재할 확률을 함수로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를 힘드니까 평균이라는 걸 정의를 했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뭐 기대값이라는 의미가 되죠. 뭐 평균적으로 이 확률 변수에서 나올 것 같은 어떤 기대값이라는 뜻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산도 정의를 할 수 있죠. 뭐 얼마만큼 뭐 퍼져 있냐, 얼마만큼 분포해서 나타나느냐, 이런 것도 정의를 하듯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예요. 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요. 마이너스 로그 x에 대한 평균이에요.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probability mass function 우리가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 대해서는 뭐 fx log x의 dx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값이에요. 구하면 돼요. 물론 안 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정의를 했냐? 왜 정의를 했냐? 내지는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엔트로피 뭐 다른 데서 이미 들어봤죠. 뭐 무질서도라는 개념이잖아요. 뭐 자연계에서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연력학에서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무질서도라는 개념이고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그거를 차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가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는 요런 확률 분포가 있고 하나는 요렇게 생긴 확률 분포가 있다고 해요. 얘를 뭐 P1이라고 하고 얘를 P2라고 합시다. 우리가 무질서도라고 하면은 이게 확률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은, 확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랜덤한 거잖아요. 무작위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얘가 확률과 관련이 된 사건인 이유가 어떤 값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값이 나올 수 있고 걔네들이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약간 무질서랑도 관련이 있어져요. 예를 들면 P1이라는 확률 분포의 무질서도와 P2라는 확률 분포의 무질서도를 구하면은 뭐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뭐가 더 랜덤할까요? 제 생각에는 네, P2가 더 무질서도가 높아요. 높아요. 왜냐면은 무질서하다. 이거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질서하다는 거는 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랜덤하다는 거죠. 보세요. P1이라는 확률 분포는 P2에 비해서 덜 무질서해요. 왜냐하면은 어, 더 몰려 있잖아요. 더 많이 몰려 있죠. 값들이 더 많이 몰려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요 값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반면에 P2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올 확률이 막 분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1이라는 확률 분포보다 P2라는 확률 분포가 더 무질서해요. 엔트로피가 실제로 구해보면 더 높아요. 요 개념이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서 엔트로피가 최대인 확률 분포는 뭐냐면요,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죠. 가능한 모든 값들이 나올 확률이 똑같은 분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어떤 확률 분포가 엔트로피가 가장 높냐면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엔트로피가 제일 높아요. 이거 말이 되죠? 유니폼보다 더 무작위한 경우는 없죠. 유니폼이 가장 랜덤한 정도가 가장 높은 분포가 유니폼이에요. 반대로 이거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뭐냐면은 가우시안이 제일 높아요. 가우시안이 가장 무작위도가 높은 확률 분포가 돼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요걸로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죠. 여기까지 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보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보량이 무질서도랑은 무슨 관련일까? 특히 심지어 어떤 관계냐면요, 요런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요런 예를 들었죠. 요렇게 P1이라는 게 있고 요렇게 P2라는 애가 있었어요. 만약에 P1에서 샘플을 하나를 뽑고 P2에서 샘플을 뽑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P1에서 뽑는 샘플이랑
P2에서 뽑는 샘플이 있을 때 요거 두 개의 정보량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정보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요 샘플의 정보량이랑 요 샘플의 정보량을 비교를 하면은 얘의 정보량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P2가 더 무질서도가 높았잖아요. 덜 뻔하잖아요. 되게 예측할 수 없는 값이 나오는 분포가 P2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2에서 뽑는 샘플이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P1에서 뽑으면은 되게 뻔한 값이 나오잖아요. P2에 비해서 P1에서 뽑는 값은 비교적 뻔한 값이 나와요. 무슨 값이 나올지 예측이 돼요.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P1을 하나 뽑으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양보다 P2에서 뽑은 샘플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량이랑 무질서도는 비례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 정보량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근데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어요. 아까 나왔던 크로스 엔트로피가 뭐였냐면은 얘가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인 경우에는 px의 로그 x였죠. 그러니까 요 x에 대한 요 잠깐만 나 좀 헷갈린다. 그죠? 요 x에 대한 확률 분포 p를 가지고 평가를 한 익스펙테이션이었잖아요.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가 왜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냐면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사실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서로 다른 두 확률 분포, 예를 들면은 probability mass function P랑 Q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요렇게 구했죠. 요렇게 구했죠,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가지고 구한 엔트로피가 아니라 서로 교차를 해서 구했잖아요. 나의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Q 로그 Q로 구하든가 아니면 얘에 대해서 취할 거면 P 로그 P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교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주어진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이 P랑 Q가 있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를 하겠죠. 그쵸? 뭐 Q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P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P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Q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얘의 이름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는 이유는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원래 엔트로피인데 다른 확률 분포를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이거 조금 비약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아까 요런 얘기를 했죠. 아까 T라는 애랑 Y라는 애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의를 했는데 얘도 일종의 확률 분포가 돼요. 그쵸? 제가 계속 그걸 강조했잖아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치면서 일종의 확률값처럼 노멀라이즈를 한다고 했죠. 얘도 일종의 확률 분포죠. 아주 디터미니스틱하게 0 아니면 1로 나오긴 하지만 확률 분포예요. 얘도 확률 분포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확률 분포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를 한 거고 얘가 0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T랑 Y랑
똑같을 때 0이 돼요. 그때 미니마이즈가 돼요. 그쵸?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고 그냥 개념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크로스 엔트로피 내지는 이제 뭐 렐러티브 엔트로피 요런 개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정보량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정보량. 크로스 엔트로피나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왜 정보량이랑 관계가 있냐면은 요거가 됐든 서로 다른 두 확률 분포 사이에 무질서도 내지는 정보량을 계량을 하는 함수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동일한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두 개 사이의 정보량은 0이 돼요. 왜냐면은 동일한 확률 분포잖아요. 동일한 확률 분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경우가 최소가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게 어떤 말이랑 동일했냐면 t하고 y가 동일한 확률 분포라는 말이 돼요. 반대로 동일한 확률 분포일 때 왜 크로스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냐면 동일한 확률 분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추가로 주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t라는 확률 분포랑 y라는 확률 분포가 다르면 다를수록 크로스 엔트로피 값은 커져가요. 더 큰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다른 확률 분포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정보가 더 많다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자세하게 안 들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정보량의 개념에서 무질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량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둘 사이의 정보나 둘 사이의 무작위도를 비교를 할 때도 두 개의 확률 분포가 다르면 다를수록 정보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한 경우에는 두 개가 동일하다 보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어드밴스드 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확률 내지는 확률을 통한 추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난 학기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뭐 MLE가 보통 출발점이 돼서 요거에서 뭐 MAP가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베이지안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요런 순서로 많이 가거든요. 요거 하다 보면은 뭐도 나오냐면은 지금처럼 이제 뭐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이나 뭐 인포메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나온 얘기들이죠. 특히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펜이 안 나오네. 이제 렐러티브 엔트로피랑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L 다이버전스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추론을 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에스티메이시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할 수 있는 에스티메이시라서 뭐 이피션트 에스티메이터라는 개념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 크레머 라오 로어 바운드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게 확률 배우다 확률 내지는 확률적 추론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의 일환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엔트로피나 인포메이션에 대한 얘기고 뭐 KL 다이버전스 같은 것도 그 머신러닝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거기서도 결국 렐러티브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분포 사이에 뭐 존재하는 렐러티브 엔트로피나 뭐 KL 다이버전스가 언제 0이 되고 언제 양수가 되는지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흐름을 조금 설명을 해본 건데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면 좋거든요. 엔트로피가 뭔지,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어떤 개념에서 나왔고, 이게 언제 0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두 개의 확률 분포가 같다는 게 왜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건지를 조금 좀 의미에 대해서라도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긴 얘기를 돌아서 다시 돌아가면 결국 크로스 엔트로피가 요 두 자리에 서로 다른 확률 분포를 넣어서 평가를 하는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한 거고요. 요거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건 결국 뭐다? 요 t랑 y를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아, 이거 어렵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러면은 모델도 정했어요. 코스트도 정했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그쵸? 우리가 정의를 한 코스트,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문제는 요거를 구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요거를 구하는 게 힘들죠. 왜 그러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인풋 x1, x2부터 뭐 x에 n개가 있다고 합시다. 레이어가 뭐 하나가 있다고 쳐요. 뭐였죠? z1, 뭐 z2 해서 zm개. 여기에 막 웨이트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도착하는 웨이트도 있죠. 여기 도착하는 웨이트 있죠. 여기서 시그마 1 거쳐서 A 만들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똑같은 거 또 반복되죠. 또 여기에 웨이트가 막 요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막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또 액티베이션 펑션 거치죠. 그 쭉쭉쭉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아웃풋이 나오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y를 구하죠. 요렇게 막 구한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아까 소프트맥스 거쳐서 y도 만들죠. 요렇게 이 y, 이렇게 얻어지는 이 y는 뭐에 대한 함수죠? 얘에 대한 함수고, 얘네들에 대한 함수고, 얘네들에 대한 함수고, 얘네들에 대한 함수죠. 그때 왜 벡터 꼴이지만 그렇게 구했잖아요. 우리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 레이어는 마지막 레이어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하나 했잖아요. 맨 처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를 곱하고 그거에 대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를 하고 두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을 거치고 세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를 곱하고 세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막 이렇게 쭉쭉쭉 나가죠. 그래서 뭐 마지막 레이어의 웨이트까지 곱하면 마지막 레이어의 웨이티드 썸까지 나오죠. 그리고 y는 요 z에 대한 썸메이션을 한 다음에 요렇게 구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뭐 요 z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하면 엄청 복잡한 꼴이지만
여기 모델 파라미터들이 여기 나와 있죠.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에 대한 함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도 마지막으로 정의가 되죠. 뭐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러면은 요 y는 여기서 온 y죠. 그러니까 y는 z에 대한 함수고 z는 온갖 w에 대한 함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된 이 코스트 2를 얘네들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체인 룰을 써서. 체인 룰을 쓰면 미분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때 체인 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물려있는 함수들을 일일이 다 대입을 한 다음에 전체 꼴을 구해놓고 미분을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체인 룰을 쓰면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충 감이 오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를 어떤 임의의 레이어에서 임의의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당연히 한 번은 못 하겠죠. 뭐 얘를 뭐 y에 대해서도 미분을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뭐 y를 z에 대해서도 미분을 할 거고 또 z를 아마 우리가 원하는 그 레이어까지도 바로 한 번에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를 뭐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이런 꼴이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은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서 뭐 미분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막 시그마에 대한 미분도 막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 레이어에서 미분한 거 차곡차곡 제일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미분을 하면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구하는 거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었단 말이에요. 인풋에서 첫 번째 레이어 거치고 두 번째 레이어 거치고 세 번째 레이어 거치고 해서 아웃풋까지 가는 건 앞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포워드예요, 포워드. 근데 미분을 할 때는 우리가 엔트로피에서부터 거꾸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 이번 시간에 조금 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지금 몇 분이죠? 11시 12분? 조금만 합시다. 우리 30분까지만 합시다. 잠시만요. 다음 강의 자료를 그래서 미리 올린 거거든요. 이거 1시간을 못 끝낼 수도 있어서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아, 이게 아니야. 백프로파게이션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오늘 딱 요것만 할게요.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걸 정의를 해요. 로컬 그레디언트. 로컬 그레디언트가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L번째 레이어의 J번째 뉴런의 웨이티드 썸이죠. 아직 액티베이션 펑션 거치기 전에 그 인풋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더한 것까지가 Z였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코스트를 요거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일단 요렇게 정의를 할게요. 델타 위첨자 L 아래첨자 J. 그리고 얘를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일단 부를게요.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백프로파게이션 저쪽부터 미분을 해서 들어오는 과정이 조금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쵸? 요거를 일단 정의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보면 여기 대충 좀 나오죠. 하위층으로 분배할 그레디언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백프로파게이션 맨 처음에는 아웃풋 레이어부터 구해요. 제일 마지막 단부터 구해요.
제일 마지막 단부터 구하는데, 그쵸, 우리 소프트맥스 함수는 요 마지막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L번째 레이어 웨이티드 썸, 여기까지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온 출력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했잖아요. y 뭐 j는 zj의 전체 합이었죠.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일단 먼저 구해 보겠다는 거죠. 그거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다 유도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얘를 구할 건데, 얘 yj를 얘로 미분을 할 건데, 일단 j가 k인 경우랑 j가 k가 아닌 경우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요거인 경우에는 뭘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거 요거를 먼저 구해 보면은 YK가 exponential ZK에, 그러니까 요렇게 써야 되죠. 정확하게 하면은 뭐 ZI에 I가 1부터 뭐 ML까지가 되겠죠. 요렇게 생긴 거니까 우리는 요거를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얘를 할 건데, 요렇게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 뭐 체인룰 내지는 합성 함수의 미분 쓰면은 되죠. 요거 사실 풀어서 쓰면은 얘 곱하기 얘의 역수잖아요. 근데 얘 요걸로 지금 미분을 하는 중인데, 여기 앞에 함수도 얘에 대한 함수죠. 뒤에 함수도 얘가 한 번 들어가요. 얘가 한 번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 되고 여기 뒤에 거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 돼요.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앞에 거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 나오죠. 요거에다가 뒤에 거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뒤에 거 미분하면은 이거 합성함수에 미분되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로 바뀌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야 되죠. 요거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쵸? 요거 우리 자꾸 이거 썸메이션 자꾸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 전개하면은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요거 좀 지울게요. 뒤에서 다 썼으니까. 요렇게 정리를 했네요. 1 빼기 저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쵸? 요거 요거분에 요거를 앞으로 빼면 1 빼기 요렇게 나오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요거 요렇게 한 겁니다. fx랑 gx로 놓고 f 프라임 x 곱하기 gx fx g 프라임 x예요. 근데 요 g 프라임 x 구하는 과정에서 또 합성함수의 미분 한 번 더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하면은 요렇게 나왔고, 요걸로 묶을 수 있죠. 요걸로 묶을 수 있죠. 여기가 지금 2승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똑같은 게 제곱이 돼 있는 거죠. 그쵸? 요 썸메이션 분의 익스포넨셜 더하기 익스포넨셜 썸메이션 제곱 요렇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 빼기죠. 요거 하나 묶어 가지고 요렇게 정리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왔고, 근데 요거를, 그쵸? 우리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요거가 YK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쓰면 YK 1 빼기 YK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YJ를 얘로 미분하는 중인데, J랑 K랑 같은 경우랑 J랑 K가 다른 경우를 하는데, 일단 여기 한 거예요. 요거인 경우에 얘가 나왔다는 거고, 요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요 경우도 하고 끝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바로 나오죠. 요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이번에는 Y, 여기 뭐라 썼죠? J, YJ를 Z에 K로 미분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정의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ZJ죠. 이번에는 썸메이션은 아까랑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이렇게 풀어서 썼죠. 얘랑 얘를 얘로 미분을 하는데, 얘는 얘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여기 뒤에 있는 애만 얘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빼먹었네. 요거를 미분을 해야 되는 거고, 요게 또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죠. 아까랑 비슷하죠. 마이너스, 이거 참 성가시네. 요거에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하나 빠져나오겠네. 그쵸? 요거를 이제 조금 편의를 위해서 마이너스 앞에 빼고, 요거랑 요거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yj, yk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방금 본 거는 요 과정을 직접 한 다음에 요렇게가 사실 YK의 정의고 요렇게가 YJ의 정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구할 수 있죠. 아까 요 두 경우를 구한다고 했는데, 요거인 경우에는 YK 1-YK, 요거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YK YJ. 요거 하나 했어요. 아직 갈 길이 많은데 요거 일단 하나 했습니다. 24분이네요. 한번 우리 남은 게 뭔지 한번 훑어보고 올게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사실 L인 경우에 구하고 있는 건데, L인 경우에 구하고 있는 건데, 요 E를 그러면은 Z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요 코스트의 정의가 일단 요렇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T랑은 아무 상관없고 요 Z를 여기 Y에 대해서 가져왔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방금 한 게 여기에 써먹어져 있죠. 여기랑 여기에 지금 써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웃풋 레이어에서 구한 로컬 그레디언트예요. 그쵸? 아웃풋 레이어에서 일단 한 번 구하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아웃풋 레이어에 작용하는 웨이트 있잖아요. 웨이트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쵸? 그게 여기입니다. 요렇게 하면은 뭐가 됐냐면은, 그러니까 아웃풋 레이어에서 로컬 그레디언트 구한 거고, 그거 가지고 요거까지 구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제일 바깥 레이어에서밖에 안 구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레이어를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게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로컬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L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 전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렇게 식으로 하나가 나올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L번째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L 플러스 1번째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33번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웨이트까지 또 한번 구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코스트를 웨이트로 미분한 거는 로컬 그레디언트, 방금 33번식에서 구한 그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요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백프로파게이션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일단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피드 포워드로 한번 다 구해요. 모든 레이어의 출력을 한번 다 구한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부터 로컬 그레디언트를 뒤로 백프로파게이션 뒤쪽 방향으로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다 구한 다음에 그렇게 구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수 있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가지고. 요거 가는 과정이에요. 요거 가는 과정인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을 뿐이지 한 번만 유도해 놓으면 그냥 요 페이지만 보고 구하면 땡이에요. 다만 지금 요거를 구하는 과정을 딱 한 번 다 같이 유도해 보자 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단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잡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뭔지 기억해 보세요.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 그런 게 어려운 거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질구질한 거죠. 복잡해요. 복잡할 뿐이지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 수업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